60대 박 씨는 몇 년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위가 불편해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고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인내시경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단순한 기능성 소화 불량일 가능성이 크다며 식습관을 조절해 보라고 했지만 박 씨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속이 불편한 게 정상일 리가 없는데 박 씨는 의아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건강 정보를 찾아보던 중 레몬물이 소화에 좋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레몬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댓글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침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고 속이 편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즉 50대에서 60대 중년층에서 소화불량, 위건강, 체중 조절 등을 이유로 레몬물을 마시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박 씨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작은 레몬 하나를 사서 직접 레몬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레몬물을 마셨을 때 박 씨는 신맛 때문에 살짝 놀랐습니다. 원래 신맛을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처음 한 모금을 삼킬 때 인상이 찌푸려졌죠. 이걸 매일 마셔야 한다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며칠만이라도 도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마셨습니다. 한 잔을 다 마시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인지 실제로 몸이 좋아지는 건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침마다 느꼈던 속 더부룩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위가 답답하고 미식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날도 많았지만 레몬물을 마시고 나니 속이 가볍고 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루 생활 패턴도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화장실 가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원래 변비가 심한 편이었는데 레몬물을 마신 이후로 배변이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박 씨는 레몬물의 효능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레몬에는 풍부한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이래서 변비가 줄어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더 레몬물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점심을 먹다가 박 씨의 건강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피부가 맑아진 것 같다라고 말했고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아침마다 레몬물을 마시고 있어.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궁금해했습니다. 레몬물? 그게 그렇게 좋아? 박 씨는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설명했고 친구들도 한번 따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레몬물이 진짜 몸에 좋은 걸까? 아니면 단순한 기분 탓일까? 그래서 의사에게 다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주치의에게 레몬물을 마신 후 달라진 점을 이야기하자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레몬물이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위산이 많거나 속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박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다행히 속이 편해지는 효과를 봤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자신의 몸에 맞게 레몬물을 마시는 방식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맛을 강하게 느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오히려 레몬 특유의 상큼한 맛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위에 부담을 줄이지 않기 위해 레몬즙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적당한 농도로 조절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해 치아에 직접 닿는 것을 줄였습니다. 박 씨는 레몬물이 기적의 치료법은 아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셨지만 이제는 레몬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몸을 가볍게 깨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레몬물 하나만으로 건강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레몬물을 추천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접 경험한 변화가 있었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마시지 말고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박 씨는 오늘도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몬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레몬에는 풍부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단순히 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 레몬물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감기에 덜 걸리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감기 몸살로 고생할 때도 박 씨는 큰 문제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레몬물이 실제로 면역력 강화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외부 병원균과 싸우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박 씨가 감기에 걸리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레몬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유익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레몬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무릎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레몬물만으로 모든 염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섭취가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레몬물은 또한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지어 소화 기능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을 잃기 쉬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마시는 물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을 넣은 물은 일반 물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박 씨도 원래는 아침에 물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지만 레몬을 넣어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루 수분 섭취량이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피부도 한결 촉촉해지고 아침에 느끼던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져 몸이 더욱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레몬물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레몬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레몬물은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상쾌한 맛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맛이 강한 음료 대신 마시기에 좋습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방 연소를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레몬물을 마셨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 체중이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과 식단 조절 없이 레몬물만으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물은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의 상큼한 맛이 입맛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몬물은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수분 유지, 다이어트 보조 등의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하는 음료입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단순히 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마시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몬물을 단기간에 마시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마시면서 몸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물 한 잔이 우리 몸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레몬물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몬물은 칼로리가 거의 없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레몬물은 몸의 온도를 살짝 올려주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는 몸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박 씨도 레몬물을 마시면서 식사량이 조금 줄어드는 걸 경험했습니다. 레몬의 신맛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과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아침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면 속이 개운해지고 위가 부담 없이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물을 흡수하면서 위에서 젤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가 오래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와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박 씨도 예전에는 아침을 먹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간식을 찾곤 했지만 레몬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에는 그런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레몬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 탄산음료나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대신 선택하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레몬물 자체가 지방을 태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레몬물을 마신다고 해서 체중이 감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레몬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수분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몸이 더 원활하게 대사작용을 하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체내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고 체중 감량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레몬물이 직접적으로 살을 빼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꾸준히 마시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걸 경험하며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몬물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 기적적인 다이어트 음료가 아닙니다. 박 씨도 레몬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살이 빠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몬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고 식욕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무리한 다이어트 없이도 몸무게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더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몬물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몬물을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아 건강 문제입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한 과일이기 때문에 장기간 레몬물을 마시면 치아의 범랑질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치아를 보호하는 단단한 층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가 시리거나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 중에는 치아가 예전보다 더 민감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개월간 꾸준히 레몬물을 마신 후부터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시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찾아 상담을 받았더니
레몬물의 산이 범랑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마신 후 바로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입안의 산도를 어느 정도 중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빨대를 이용해 마시는 것입니다. 빨대를 사용하면 레몬물이 치아와 직접적으로 닿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범랑질이 손상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 씨도 치과 상담을 받은 후부터 빨대를 이용해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이후로는 치아가 시린 느낌이 덜해졌습니다. 또한 레몬물을 마신 후에는 바로 이를 닦기보다는 최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물의 산이 범랑질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치아가 더 마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레몬물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속 쓰림이 심해지거나 위산이 과다 분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레몬물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레몬의 신맛이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는 것이 속을 개운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매일 아침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기 시작했고 가끔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위산이 많은 사람들이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면 속이 더 불편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물에 레몬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양을 조절하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걸 깨닫고 마시는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개인마다 위장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레몬물을 처음 시도할 때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몬물만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몬물은 건강을 돕는 좋은 음료이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 개선이 가능합니다. 박 씨도 레몬물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초기와는 달리 점점 더 다양한 건강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먹으며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레몬물을 건강한 습관 중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